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.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을 대폭 늘리고 또 이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반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이게 단순히 뭐 공무원 수 늘리는 문제 같지가 않더라고요. 우리 일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서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근로감독관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논의 중인 노동경찰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자료들의 현재 근로감독관의 역할, 권한부터 시작해서요. 노동경찰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,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, 어떤 우려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. 이 내용들 중심으로 좀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아는 근로감독관, 이분들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? 자료 보니까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시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은 거, 한 10개 정도 되는 노동 관련 법규들, 이걸 사업장에서 잘 지키나 감독하는 역할이네요. 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문제 조사하고 시정명령 내리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노동 현장의 약간 최전선 파수꾼, 뭐 그런 느낌인데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분들이 특별사법경찰관, 그 지위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특별사법경찰관이요? 그게 뭐죠? 네, 이게 좀 독특한 건데요. 그러니까 일반 경찰과 달리 특정 분야, 여기서는 이제 노동법 위반 범죄겠죠? 임금체불이나 산재 같은 거요. 이런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경찰처럼 수사하고 또 검찰의 사건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합니다. 아하. 그러니까 행정적인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수사권도 발동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이죠. 그렇군요. 조사랑 수사 둘 다. 네. 물론 법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이라기보다는 의견 제시 성격이 좀 더 강하다. 이런 판례도 있다는 점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현재 인력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. 한 분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어마어마하다던데요. 이게 아마 인력 증원의 가장 큰 배경이겠죠? 맞습니다. 그게 핵심 이유 중 하나죠. 현재 한 3천 명 수준인데 이걸 이제 1만 명까지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. 한 사람이 맡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렵다.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거든요. 그렇군요. 3천에서 1만 명이면 정말 큰 폭의 증원이네요. 근데 이 증원 얘기와 맞물려서 노동경찰로 이름까지 바꾸자는 논의가 아주 뜨겁잖아요.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의 실질적인 강화,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. 네, 그렇죠. 사실 노동경찰이라는 명칭이 아직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. 주로 이제 노동계 쪽에서 현재 근로감독관의 어떤 수사권이나 집행력이 좀 부족하다. 이런 문제의식에서 좀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개념이죠. 아, 노동계에서요? 네.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범위는 너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감독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좀 미흡하다.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서 일반 경찰처럼 좀 더 독립적이고 강력한 수사, 집행 권한을 갖게 해자. 이런 취지가 담긴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노동경찰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이 자료들에서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던데요. 예를 들면 검찰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노동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도 있다. 그리고 뭐 벌금 부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 같은 것도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? 와,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. 네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실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. 공유해주신 자료들에서도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죠. 예를 들어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, 또 이게 너무 강해지면 기업 활동에 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. 아, 그렇죠. 기업 활동 위축. 네. 그리고 또 노사 관계가 더 경직될 수도 있지 않냐. 이런 잠재적 문제점들도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권한 강화만큼이나 이걸 어떻게 신중하게 행사하고 또 통제할 것인가. 이 장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. 그렇군요. 한편으로는 뭐 노동경찰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되는 효과들이 있겠죠. 자료를 보니까 일단 사건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. 그리고 특히 좀 영세한 사업장들, 이런 데는 감독이 잘 안 미쳤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좀 해소될 수 있다. 이런 점들을 짚어주네요.
맞습니다. 감독관 수가 늘면 당연히 개별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늘어나니까요.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이제는 진짜 법을 잘 지켜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더 갖게 될 거고 선제적으로 좀 법 준수 노력을 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. 네,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. 네, 그렇죠. 결국 이게 참 균형점 찾기 문제인 것 같아요. 균형이요? 네,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.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, 아까 말씀드린 권한 남용 우려라던가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 같은 것들, 이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, 이게 핵심적인 사회적 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현재 근로감독관의 역할부터 시작해서요. 인력 증원 문제, 그리고 노동경찰로의 전환 논의가 왜 나왔는지, 또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변화는 뭐고 우려는 뭔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결국 핵심은 노동법 집행력을 좀 더 강화해서 노동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걸까요? 이런 노동 감독 기능 또 사법 기능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. 우리 사회의 기업 문화라던가 아니면 노사 관계 전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. 단순히 법 집행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.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 또 일하는 문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